본의 아니게 자주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요즘 이제 경제가 너무 코로나19 이후로 글로벌 경제가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보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전략산업, 주력산업이 이런 요새 새로운 신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뿌리산업이라든지 기초 체력이 좀 다른 데보다 뒤지지 않나. 올해 1월부터 많이 준비했는데 저희가 이제 4월 이제 시즌이 시작하는 4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약 17개 사업에 901억을 부합해서 1,738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방금 우리가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그 사업 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 산업인데, 뿌리 산업이라는 게 기간 산업입니다. 기간 산업인데 우리 부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우리 부에서 아산의 테크노밸리가 뿌리 산업으로 지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서산 인더스트리가 이번에 이제 지정 절차를 받고 있는데 최종 절차만 남고 세 단계 단계를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뿌리 산업에 지정이 되면 국비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약 5년간 한 135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그 뿌리 산업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사랑방, 그다음에 그분들이 같이 모임하고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공부방 그런 것을 설치해주고, 그다음에 그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 산업이 보다 완벽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부가 주축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이게 주력 산업입니다. 주력 산업은 각자가 활동하게 되고 각자가 영위를 하게 됩니다. 융복합이 되지 않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융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UAM이나 미래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력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미래자동차 부분, 미래 모빌리티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창에다가 디스플레이가 설치가 되고, 차량용 반도체 저희가 7,575억짜리 예탄을 신청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또 이제 금속도 갈수록 가볍고 강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첨단금속, 분말금속 센터를 지금 첨단금속은 완공을 했고 분말금속도 조만간 완공이 되고 첨단화학도 올해 완공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후방 연계돼서 앞으로 큰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왔는데, 작년 올해 저희가 혁신기관들을 한 10여 개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혁신기관보다는 그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 역외 유출도 심하고 한 군데 편중되는데, 이것을 골고루 나누고 각 지역에서 자기들 역량을 펼칠 수 있으려면 혁신기관과 같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혁신기관을 유치하고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의 산업 경영이 그만큼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 산업에 이번에 된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연달아 가게 됩니다. 이게 10개 기업 이상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산이 되게 되면 이제 내년에 당진에서 그런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그 공단이나 그 지역 내에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 산업이 그전에는 우리 천안 아산에도 좀 유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LG가 오송으로 가다 보니까 충북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는 소형 2차 전지 쪽에서만
있었고, 또 거기다가 ESS 시스템 때문에 그 전기차 화재 문제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저희가 올해 스마트 특성화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통해서 139억 원을 2차 전지 기술 실증 평가 지원 플랫폼 사업을 따왔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충남이 주가 되고 충북이 이제 보조가 되는데, 충북은 이제 대형 배터리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 충남은 소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실증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에 대한 국가 경쟁력도 높고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도 잘 모르는 사이에 몇 개 2차 전지 아주 부품 기업들이, 소재 기업들이 우리 충남에 와서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금산에 가면 리튬 플러스라는 그 리튬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아주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지역에 집중이 되고 이런 실증센터가 같이 갖춰진다면 우리 충남도 SDI가 오늘도 간담회를 할 때 우리 그 기업들이 전부 청주나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불편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으로 그런 기업들이 오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기업들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고, 2차 전지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까지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또 추진했던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반을 닦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입니다. 우리 자동차 전용입니다. 고령 관창 지역에 하는데 국비 150억, 300억이 투자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동차용 배터리가 100이라는 수치가 처음에 나오면 80 이하로 떨어지면, 그게 활용도가 80% 이하가 떨어지면 자동차 배터리로서는 수명을 다합니다. 근데 그 중에 폐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재사용하는 걸, 그걸 어떻게 다시 활용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광물 같은 거를 보충해 준다든지 성능을 개량하는 그런 재사용이 있고, 그다음에 리유즈, 아까 그는 재제조, 리유즈는 예컨대 뭐 야구사 아줌마들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폐배터리 운영이 가능하고, 또 그걸 이제 몇 개를 집적을 시켜서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게 리유즈고, 그다음에 리사이클 같은 경우 거기서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거기서 중요 광물들을 빼내는 그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자동차용 배터리를 갖고서 거기 보충을 해준다든지 보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관창에 두게 되고, 향후에는 우리 내포 쪽에 폐배터리 재활용 실증센터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폐배터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홍성 근마에 그 폐배터리 수거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는 걸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해서 경량금속이 앞으로 이제 주된 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량금속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단계 중에 첫 단계로 관창의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을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수소차 통합평가 시험 유축센터입니다. 2017년에 FCV라고 수소 상용차에 대한 실증센터를 예산에 있는 자동차 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수소차 통합평가 기반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억에서 총 90억인데 수소 상용차에 대해서 부품을 보조할 수 있고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순정 부품을 할 때 인증하는 걸 보면 우리 계제되시면 우리 자동차 센터에 가서 보시면은 아주 저온에다 수소 같은 경우도 저온에서 실험을 하고, 그걸 바로 또 최상온 막 200도 되는 데서 이걸 계속 실험을 거칩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의 시트 같은 경우는 로봇가 타는 것처럼 똑같이 올라타서 거기서 앉았다가 다시 내리는 방법을 한 26만 번을 배포해서 이상이 없을 때 순정 부품 자격을 주는 그런 수소 부품에 대해서는 실증센터를
우리 지역에다 유치했다는 상당히 공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수소에 있어서 승용차 부분은 좀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 상용차 부분,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활성화되고 특히 우리 도에서 가장 좋은 여건은 수소단지가 3개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당진의 블루수소, 보령의 블루수소, 그 다음에 대산의 그레이수소가 있는 거죠. 그레이수소는 무생수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오일의 그 주유소망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그 수소 생산이 큰 데가 10,000톤이라고 합니다. 올 7월이 되면은 인천에 3만 톤짜리 공장이 해서 세계 최대가 됩니다. 근데 26년이 되면 우리 보령 지역에 25만 톤이 SK E&S가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20만 톤은 기체 수소가 되고 5만 톤은 액화 수소가 됩니다. 액화 수소가 되면서 이게 상당히 큰 수송의 혁명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국장교 교수께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대기업에서 후원해서 실험을 했는데 드론을 갖고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했더니 2시간 정도를 다르더라. 근데 무게를 더했더니 1시간 정도 줄어들더라. 기체 수소를 갖고 했더니 13시간을 그걸 활용하더라. 액화 수소를 했더니 22시간을 가더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 그런 수소 공장이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블루수소의 문제점은 1톤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6 내지 7톤의 이산화탄소가 생깁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SK에서는 그걸 아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의 방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액화를 시켜서 지금 배를 건조하고 있는데 배에 건조해서 호주나 이런 데 가서 폐가스에 내는 건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린 수소랑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수소 공장이 있고 그런 액화 수소 공장이 있다는 건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소의 연료화, 그다음에 수소의 산업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풍력도 단순하게 풍력을 해서 전기로 이어질 것보다는 우리 도가 지금 전기 생산이 228%를 합니다. 228% 우리가 도가 쓰는 양의 228% 생산합니다. 그럼 앞으로 2045년이 되면 지금 쓰는 거에 약 2배 정도를 쓴다고 봅니다. 근데 석탄화력이 폐지되더라도 우리가 140에서 150%를 자립화하는데 저희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할 가능성이 전국 2위입니다. 2위면 태양광 같은 거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쓰고 남은 건 지금 이제 덴마크나 이런 데서는 풍력 발전을 통해서 거기서 발전된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로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충전선으로 돼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하고 수전해를 합니다. 수전에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 라인을 통해서 수소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이 첫 삽을 떴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고 그걸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7건의 사업은 GLD에 붙여놨는데 아직 큰 사업들은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큰 사업들은 지금 계속 공모에 응모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에 우리 지원도 열심히 해서 17건의 국비가 901억 원, 1,738억 원을 했다는 건 우리 10조 시대의 예산을 주도하는 우리 충청남도에 큰 마중물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감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자랑 아닌 자랑 그리고 기왕 그 정도가 우리 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서 앞으로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따왔다는 부분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